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혹시 잠들기 전 마음이 복잡하거나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감에 몸과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괜찮아요. 저도 그런 날들이 참 많거든요. 오늘은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올해 66살이 된 김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순자 씨와 비슷한 나이이거나 혹은 순자 씨 같은 어머니를 두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순자 씨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어요. 남편은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모두 결혼해서 각각 부산과 대구에 살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길어야 2번 정도 안부 전화가 오는 게 전부죠. 그마저도 엄마 건강하시죠? 우리는 바빠서 하며 금세 끝나버리곤 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혼자만의 하루를 시작하는 순자 씨. 창가에서 바라본 회색빛 아파트 단지는 언제나 비슷한 모습이에요. 젊은 부부들이 급하게 걸어가는 모습.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찰거림. 모든 것이 순자 씨와는 다른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아침 식사는 언제나 간단해요. 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 그리고 작은 반찬 몇 가지. 예전에는 가족들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던 식탁이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너무 크게 느껴져요. 가끔 냉장고 문을 열면서 이렇게 큰 냉장고가 왜 필요한지 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기도 하죠. 점심때가 되면 순자 씨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요. 사실 필요한 건 별로 없어요. 혼자 먹는 식사라 그리 많은 재료가 필요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누군가와 짧은 인사라도 나누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마트 계산원 미경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요. 28살쯤 되어 보이는 미경 씨는 순자 씨에게 유일한 일상의 대화 상대랍니다. 네,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서요. 순자 씨도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하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항상 같은 길을 걸어요. 아파트 단지 안쪽 작은 공원을 지났어요. 벤치에 앉아있는 다른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이지만 왠지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모두들 각자의 그룹이 있는 것 같고 순자 씨는 아직 그런 관계를 만들지 못했거든요. 오후 시간은 가장 길어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지만 사실 집중해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소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가끔 졸음이 와서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꿈속에서 돌아가신 남편과 어린 시절 아이들의 모습을 보곤 하죠. 저녁 무렵이면 순자 씨는 발코니에 나가서 해가 지는 모습을 봐요. 서쪽으로 난 창문 너머로 보이는 노을이 정말 아름다워요. 주황빛과 분홍빛이 섞인 하늘을 바라보며 순자 씨는 문득 생각에 잠겨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가 계속되는 게 맞는 걸까? 사실 순자 씨에게는 오래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간직해온 작은 꿈이 하나 있어요. 젊었을 때 잠시 배웠던 서예를 다시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붓을 잡을 시간이 없어졌고 그 후로는 쭉 가족을 위한 삶만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주변에서도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이라며 말릴 게 뻔해요. 밤이 되면 순자 씨는 혼자서 간단한 저녁을 먹고 뉴스를 봐요.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순자 씨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들 같아. 젊은 사람들의 성공담, 새로운 기술들,
변화하는 세상. 모든 것이 순자 씨와는 다른 세계의 일인 것 같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 순자 씨는 항상 거울 앞에 서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언제부터인가 등이 굽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어요. 손등에는 나이 반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고요. 나도 정말 늙었구나 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죠. 하지만 이상해요. 거울 속 순자 씨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뭔가 반짝이는 것이 있어 보여요. 마치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 같은 거요. 순자 씨 자신도 그걸 느끼지만 정확히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불씨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하루하루가 계속되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순자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그런데 그날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답니다. 그날 텔레비전에서는 황혼의 꿈을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채널을 돌렸을 텐데 왠지 모르게 순자 씨의 발걸음이 멈췄답니다. 화면 속에는 72살의 할머니 한 분이 나와 계셨거든요. 저는 68살에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할머니의 목소리는 참 또렷하고 힘이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은 다 커서 독립하고 그때 저는 정말 허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을 보고 문득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자 씨는 소파에 더 깊숙이 앉으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화면 속에서는 할머니가 그린 아름다운 수채화들이 하나씩 소개되고 있었어요. 봄날의 벚꽃, 가을 단풍, 고요한 호수. 모든 그림에서 따뜻함과 평화로움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정말 서툴렀어요. 붙잡는 법도 몰랐고 물감 섞는 것도 어려웠고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거든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붓을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고 있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순자 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20살 때 결혼하기 전에 잠시 배웠던 서예, 그때의 먹냄새, 붓끝에서 번져나가는 먹물,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을 담던 그 시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할머니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예요. 저는 70이 넘어서야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어요. 늦은 게 아니라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순자 씨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할머니의 눈빛에서 자신이 거울에서 보던 그 작은 불씨를 발견했거든요. 아, 이게 바로 그거구나 싶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순자 씨는 한동안 텔레비전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한편으론 가슴이 뛰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나도 정말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날 오후 순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마트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마침내 동네 문구점 앞에 멈춰 섰답니다. 오래된 문구점이었는데 창가에는 여러 가지 서예 용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문구점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친근한 인상의 남성분이었어요. 저기, 순자 씨는 망설이며 말문을 열었어요. 서예를 배워보고 싶은데 어떤 걸 사야 할까요? 사장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오, 좋은 취미시네요.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사장님은 친절하게 기본 서예 용품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어요. 붓, 먹, 한지, 벼루, 하나하나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순자 씨의 마음은 설레었어요. 이 정도면 처음 시작하기에 충분해요. 그리고 여기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의도 하거든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순자 씨는 조그만 봉지에 서예 용품들을 담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봉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니 마치 보물 상자를 연 기분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붓을 꺼내서 손에 쥐어보니 40여 년 만에 다시 만나는 옛 친구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처음으로 부산에 사는 큰딸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에는 아이들이 먼저 연락을 기다렸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미영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미영아, 엄마가 서예를 배워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서예요? 엄마가 갑자기 왜? 예전에 배운 적이 있잖니. 너 어릴 때 엄마가 붓글씨 써주던 거 기억나지? 기억나긴 하는데 엄마, 나이가 많으신데 굳이 그런 걸 새로 배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면 안 되세요? 순자 씨의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막상 들으니 서운했거든요. 그냥 심심해서 그래. 요즘 텔레비전에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독서도 하시고 굳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부대끼실 필요 없잖아요. 혹시 다치기라도 하시면. 대화는 그렇게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어요. 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탁자 위에 서예 용품들을 바라봤어요. 미영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편안하게 집에서 지내는 게 안전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순자 씨는 오랜만에 서예 연습을 해봤어요. 한지 위에 먹물로 천천히 글자를 써 내려갔어요. 희망, 용기, 새로운 시작. 붓끝에서 번져나가는 먹물을 보며 순자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동네 문화센터 앞에 서 있었어요. 망설임과 결단 사이에서 동네 문화센터는 생각보다 아담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1층 로비에는 여러 강좌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서예 강좌 포스터도 눈에 띄었어요. 초보자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순자 씨의 마음을 조금 놓아주었답니다. 서예 강좌 문의하러 왔는데요. 순자 씨는 접수처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네.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예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새 기수가 시작되거든요. 딱 좋은 타이밍이네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등록 안내를 해주었어요. 순자 씨는 등록비를 내고 첫 수업 안내서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화요일 오후, 순자 씨는 1시간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어요. 서예실 앞에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답니다. 안에는 이미 몇 분의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계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안녕하세요. 환한 미소를 띤 한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순자 씨보다 조금 더 연배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박영이에요. 여기 온 지 벌써 1년 됐어요. 처음엔 저도 떨렸는데 금세 익숙해질 거예요. 영희 씨의 친절한 말에 순자 씨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이윽고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여성분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새로 합류하신 분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첫 수업은 기본 자세부터 시작했어요. 붙잡는 법, 앉는 자세, 호흡법. 40여 년 전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지만 몸은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았어요. 등이 금세 아팠고 손목도 뻣뻣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순자 씨 옆에서 친절하게 지도해 주셨어요. 붓은 연인의 손을 잡듯이 부드럽게 잡으시면 돼요. 첫 글자는 이였어요. 가장 간단해 보이는 글자였지만 막상 써보니 쉽지 않았어요. 선이 떨리고 먹물이 번지기도 했어요. 다른 수강생들의 글씨를 슬쩍 보니 모두 순자 씨보다 훨씬 능숙해 보였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옆자리에 앉은 영희 씨가 속삭였어요. 지금 보세요. 제 1년 전 글씨. 영희 씨가 보여준 처음 작품은 정말 서툴렀어요. 순자 씨와 별반 다르지 않았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순자 씨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분명 어려웠고 서툴렀는데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어요. 뭔가에 집중하고 배우고 성장해가는 느낌.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다가 대구에 사는 둘째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누나한테 들었는데 서예 배우신다고요? 그래. 심심해서.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돼요. 나이 드시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드실 텐데. 그리고 요즘 사기꾼들도 많고 노인 대상으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순자 씨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으로 보이니?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시면 안 되세요? 책도 읽으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그러니까 엄마가 죽을 때까지 집에만 밝혀서 살라는 거니? 순자 씨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왜 이상하니? 순자 씨는 평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걱정도 이해했지만 왜 자신의 작은 꿈조차 지지해주지 않는지 서운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꿈을 포기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수업날 순자 씨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연습을 했어요. 산, 기본 획을 반복했었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이상하게도 붓을 잡고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순자 씨, 많이 늘었네요. 선생님이 순자 씨의 연습장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집에서도 연습하셨죠? 네. 조금씩 해봤어요. 그게 보여요. 처음보다 획이 훨씬 안정됐어요. 이 조자로 계속하시면 금세 늘 거예요. 선생님의 격려에 순자 씨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은 기분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영희 씨가 순자 씨에게 다가왔어요. 순자 씨, 시간 되시면 근처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할까요? 좋아요.
순자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희 씨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고 자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예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저도 주눅 들었어요. 나이 든 사람이 뭔 공부냐, 집에서 쉬어라,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영희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서예를 하면서 저만의 시간, 저만의 공간을 찾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붓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친구들도 소중하고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 씨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영희 씨와의 대화를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수업이 끝나고 순자 씨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수업이 끝나고 순자 씨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서예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어요. 28살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가에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서예 강주와 견학이 가능할까요? 그 여성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동안 순자 씨는 왠지 모르게 그 여성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깨달았어요. 동네 마트에서 항상 밝게 인사해 주던 계산원 미경 씨였어요. 미경 씨, 맞죠?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미경 씨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마스크 너머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서 뵈니까 반가워요. 서예에 관심이 있으세요? 미경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사실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해서요. 뭔가 안정을 찾고 싶어서. 그때 순자 씨는 미경 씨의 눈에서 뭔가 깊은 슬픔을 읽었어요. 평소 마트에서 보던 밝은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근처에서 차라도 한잔할까요? 서예 이야기도 해드리고. 미경 씨는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문화센터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어요. 가을 햇살이 카페 창문을 통해 들어와 따스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사실 미경 씨는 커피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일도 힘들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졌고 매일매일이 그냥 버티는 것 같아요. 순자 씨는 조용히 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젊은 나이지만 미경 씨도 나름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중퇴하고 마트에서 일하게 되었고 꿈꿨던 것들을 하나둘 포기해야 했다는 이야기. 어머니는 어떠세요? 항상 마트에서 밝게 인사해 주시는데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혼자가 된 후의 외로움, 아이들과의 거리감, 그리고 서예를 시작하게 된 계기까지. 이상하게도 미경 씨에게는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신다니. 미경 씨의 눈에 존경의 빛이 떠올랐어요. 저는 28인데도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가 없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미경 씨. 나도 처음엔 무서웠거든요. 실패할까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순자 씨는 미경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요. 서예가 정말 마음에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붓을 잡고 한 획 한 획 그어가다 보면 마음이 정말 고요해져요.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잠시 사라지거든요.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글자에만 집중하게 돼요.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어요. 저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다음 주에 새 강좌가 시작되는데 함께 들어보실래요? 순자 씨의 제안에 미경 씨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 그리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동반자를 만났다는 것이 너무 기뻤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미경 씨는 정말로 서예 강좌에 나타났어요. 새 수강생 소개 시간에 저는 정미경입니다. 이 수업을 소개해 주신 순자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라고 말하는 미경 씨를 보며 순자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미경 씨는 젊은 만큼 손재주가 좋았어요. 며칠 만에 기본 자세를 익혔고 글씨도 빠르게 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경 씨의 표정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깊은 슬픔이 조금씩 걷히고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느 날 수업 후 미경 씨가 말했어요. 서예를 시작한 후로 마음이 많이 안정됐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보면서 용기를 많이 얻어요.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다고. 순자 씨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나이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걸 시작하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정말 큰 자극이 됐어요. 저도 맡을 일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해보려고 해요. 그때 순자 씨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서예를 배우는 게 단순히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갔어요. 문화센터 가는 길에는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공원의 단풍나무들도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매 수업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영희 씨, 미경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하루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 순자 씨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부산에 사는 큰딸 미영이가 급작스럽게 서울로 올라온다는 연락이었어요. 엄마, 내일 아침에 도착할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순자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미영이의 목소리에 뭔가 단호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다음날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 미영이는 새벽 일찍 서울에 도착했어요. 순자 씨는 일찍 일어나서 미영이가 좋아하는 북엇국을 끓이고 집안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엄마, 문을 열고 들어온 미영이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인사도 그런대로 하고 곧바로 거실 소파에 앉더니 순자 씨를 마주 보았어요. 미영아, 멀리서 왔으니 먼저 밥부터 먹자. 엄마, 식사는 나중에 하고 먼저 이야기해요. 미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랑 상의해서 온 거예요.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두 남매가 상의해서 왔다는 건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었거든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엄마가 너무 달라지셨어요. 서예 배운다고 나가시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어울리시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세요? 미영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그냥 취미 하나 갖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제 문화센터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봤어요. 엄마가 거기서 젊은 여자랑 친해져서 같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사람이 엄마를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미영아, 네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다고? 네, 당연히 해야죠. 엄마 혼자 사시는데 혹시 사기당하시거나 이상한 사람들한테 속으시면 어떻게 해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미경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착하고 순수한 아이거든.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우리 눈에는 수상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한테 접근하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순자 씨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판단력을 믿지 않는 딸의 태도가 서운했거든요. 미영아,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그렇게 바보로 보여? 바보가 아니라 순진하시다는 거죠. 엄마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미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폭탄 같은 말을 던졌어요. 준호랑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엄마, 부산으로 오세요. 우리 집 근처에 좋은 실버타운이 있어요. 뭐라고?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거기는 정말 좋아요. 같은 또래 사람들도 많고 안전하고 우리도 자주 찾아뵐 수 있고 혼자 이런 외딴 곳에서 사시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 가까이서 사세요. 순자 씨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실버타운이라니. 그것도 자신과 상의도 없이 이미 결정해놓고 오다니. 나는 싫어.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왜요? 거기 가시면 훨씬 편하실 텐데. 편하긴 뭐가 편해. 그냥 죽을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는 거 아니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영아,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고. 그런데 그게 꼭 위험한 일이어야 해요? 집에서 안전하게 취미 생활하시면 되잖아요. 위험한 일이 뭐가 위험해? 순자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서예 배우는 게 위험하고 친구 사귀는 게 위험하다고?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야? 엄마, 미영이도 당황한 듯 말끝을 흐렸어요.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엄마는 지금이 살면서 가장 행복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내 자신을 찾은 것 같아.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런데 왜 그 작은 행복마저 빼앗으려고 하니? 그때 미영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엄마, 이미 실버타운 상담 받아놨어요. 다음 주에 견학도 가보시고 결정하세요. 순자 씨는 그 서류들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자녀들이 자신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전혀 헤아려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미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순자 씨가 다시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 매일매일이 그냥 버티는 것 같았지. 그런데 서예를 시작하고 나서 달라졌어. 뭔가 목표가 생겼고 기대할 일들이 생겼어. 하지만 엄마, 아직 말 안 끝났어. 순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미경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나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아이한테 힘을 주고 있어. 서로 도우며 사는 거야. 그게 뭐가 나쁘니? 미영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순종적이고 자식들 뜻에 따르던 엄마가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엄마가 정말 행복하세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정말 행복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야. 순자 씨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미영아, 엄마도 꿈이 있어. 언젠가는 개인전도 열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과 서예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어. 그런 꿈을 포기하고 실버타운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미영이는 한참 동안 엄마를 바라봤어요. 순자 씨의 눈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빛을 발견했거든요. 활기, 열정,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 엄마,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냥 엄마가 다치시거나 속으실까봐 걱정됐어요. 고마워, 미영아. 엄마도 너희가 걱정되는 마음 알아. 하지만 엄마를 믿어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판단력이 없어진 건 아니야. 그날 오후, 미영이는 순자 씨와 함께 문화센터에 갔어요. 서예 수업을 직접 보고 미경 씨도 만나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미영이었지만 미경 씨의 순수한 모습과 엄마를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를 보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날 저녁 미영이가 순자 씨에게 말했어요. 제가 엄마를 너무 어린아이 취급했네요. 엄마는 여전히 멋진 분이신데. 순자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미영아. 너희가 걱정하는 마음도 이해해. 그날 밤 부산으로 돌아가는 미영이를 배웅하며 순자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가장 큰 시련을 넘긴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어요. 계절은 어느새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순자 씨의 서예 실력은 놀랄 만큼 향상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답니다. 순자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문화센터 로비에 걸린 포스터를 보며 미경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김순자 서예 개인전, 늦깎이 붓끝에서 피어나는 희망이라는 제목의 포스터였거든요. 아이고, 개인전이라니. 그냥 작은 전시회일 뿐이야. 순자 씨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났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전시회 준비는 생각보다 바빴어요. 지난 1년 동안 써온 작품들을 정리하고 액자에 넣고 전시 순서를 정하고 영희 씨와 미경 씨 그리고 다른 서예 동료들이 모두 도와주었어요. 마치 큰 가족이 함께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김순자, 참 잘했어. 순자 씨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나이에 굴복하지 않아서 잘했어. 다음 날부터 순자 씨에게는 새로운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문화센터에서 강의 요청도 있었고 지역신문에 서예 관련 칼럼을 써달라는 부탁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는 도전이었어요. 몇 달 후 순자 씨는 정말로 초보자 서예 강좌의 강사가 되어 있었어요. 첫 수업날 강의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순자 씨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도 있었고 미경 씨처럼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순자입니다. 순자 씨는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66살에 서예를 시작했어요.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해보니까 전혀 늦지 않았더라고요. 수강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순자 씨의 이야기에 희망을 보았거든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예요.
순자 씨가 붓을 들며 말했어요. 서예를 통해 여러분도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래요. 그날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하고 있었고 새로운 생명들이 곳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여자는 나이에 스스로를 꺾지 않는다. 순자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나이는 포기의 이유가 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자산이었어요. 이제 순자 씨의 하루는 바쁘고 알찼어요. 강의 준비도 하고 개인 작품 활동도 계속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즐겼어요. 혼자 있는 시간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할 일이 많고 기대할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자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뿌듯했어요. 나이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던 사람들이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나이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꿈이 있나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주저하고 계시나요? 순자 씨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여자는, 아니, 사람은 나이에 스스로를 꺾지 않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중요한 건 그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예요. 오늘 밤 편안한 마음으로 잠드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순자 씨처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문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째임하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